생생경제.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떤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쓴다는 뜻의 말입니다. 요즘 TV에서도 자동차를 사지 말고 빌려 쓰자 이런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차 말고도 정말 많은 것들을 빌려 쓰는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는 장기간 임대한다는 의미가 렌트에 비해서는 강한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리스, 2번 키스, 3번 좋습니다. 다 숫자인데 그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샵의 0945로 오늘 방송 끝내 오후 5시까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고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예, 우리 서민 가게 살림에 민감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교통요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걸 올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거부감이 들게 마련인데 어제 서울시에서요. 지하철은 250원, 버스는 15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요금 조정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곧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빨간색의 M버스,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 요금도 따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당장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달 살아가는 이 비용은 어떡하나, 지갑부터 얇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살펴보아야지들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 오늘 금요기획 주제고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어제 서울시가 지하철하고 버스 요금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공개를 했어요. 네,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예, 지하철은 250원, 예, 예. 버스 150원. 네. 이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먼저 이 내용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부탁을 드릴게요. 강경우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요즘 뉴스가 자꾸 안 좋은 뉴스만 있는데요. 네. 또 요금 인상이라니까 또 그럽니다. 네, 근데 부담스럽죠. 이제 우선 이걸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직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조정도 거쳐야 되고 시의회에서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우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하철은 250원입니다. 그래서 현행 1,050원에서 인상해서 1,300원 정도. 네.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150원 인상안을 내놨는데 현재 1,050원에서 1,200원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광역버스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M버스. M버스하고는 좀 틀린 거죠. 다른 광역버스. 건가요? 네, 직행 좌석이라고 그럽니다. M버스는 이제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데요. 관계 없습니다. 바로 잡아주시는군요. 근데 광역버스라고 해서 직행 좌석입니다. 네, 네. 그건 450원을 올려서 1,8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850원인데 2,300원입니다.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네. 이게 입석 금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서울시에서 지금 750원인데 100원을 올려서 이제 8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철은 한 19% 정도 인상될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시내버스는 네. 14% 정도 되죠. 반면에 이제 조금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청소년 어린이는 이제 동결을 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게 이제 교통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한 것들이 이제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6시 30분 이전에 네. 카드를 태그한 승객은 20% 조조 할인이죠. 네. 꽤 상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19% 14% 월급이 이렇게 올랐으면 좋은데 참 네, 부담 가는 거죠, 사실은. 수도 제자리고. 네, 한 3년 전이니까요. 작년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요즘처럼 물가 잘 안 오르잖아요, 사실은. 기름값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거는 네. 꽤
심각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강 교수님은 그러면은 이 인상안이 나온 것은 불가피했다. 예, 뭐 라고 보시는 건가요? 토론을 하면 이제 예. 아시겠지만은 그냥 네. 듣기는 그냥 예.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뭐 3년 됐으니까 뭐 어땠으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금방 오른 것 같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오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3년 전이고 그러는데 뭐 19% 14%라면은 뭐 인상률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 알겠습니다. 서울시 안에 예. 보면은 예. 뭐 만만한 인상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수 연구위원님은요? 네. 사실 뭐 적자가 심각하다면 요금은 인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금 인상에 있어서의 어떤 전제가 좀 몇 개가 있어야 될 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보조금의 어떠한 투명성과 신뢰성. 네. 이거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 3천억에 대한 보조금 정도 주고 있고 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뭐 4천억의 어떤 적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교통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어떤 네. 그런 객관적인 근거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공개를 하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시민들 간에 우리 박 시장님이 어떤 거버넌스 좋아하시고 협치를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시민들 간의 어떤 협의 과정이 좀 네.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좀 요번 인상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가 2년 단위로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요금을 인상하려는 어떤 그런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네. 상태거든요. 이제 그 즉슨 사실은 이제 2년 단위로 이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좀 수익자 부담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어떤 대중교통 정책이 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예.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9호선이 어쨌든 240%의 혼잡도의 지역철로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 개선 대책이 좀 미미한 상태에서 대중교통 인상을 했을 때 과연 이제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저항감이 못하는 그런 게 있기 생기죠.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예.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뭔가 자금 집행의 투명성도 모자라고 여러 네, 가지가 예. 있는데 네. 지금 올리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좀 구조 개선이라든지 예. 시민들의 어떤 협의 과정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잘하겠다는 그렇게 좀 와닿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적자니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시민들도 과연 조금 동의할까에 대해서 좀 그러면은 이 서울시가 사실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가 얘기를 지금 연구위원님이 잠깐 좀 하셨는데 네. 감사원에서 이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조사 네. 했을 때 버스 운송 원가가 좀 부풀려졌다라는 예, 예.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실제로 저희가 2004년도 이명박 시장 때 중공제가 되고 나서 원가가 좀 많이 부풀려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버스 업체에 대해 또 부당 이익으로 한다고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감사원에서 올해 1월 13일 날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적정 이윤이 과도하다. 네. 그리고 또 정산 방식의 문제로 인해서 부당 이익이 많다. 그래서 연간 한 324억 정도의 예. 이 부당 보조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선 조치를 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한 10년간 거의 한 3천억 정도 이상의 어떤 보조금이 이제 부당하게 집행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버스 임원들의 어떤 연봉이 뭐 억대다. 실제로 뭐 노동자도 아니고 어떤 임원들이 억대기 때문에 예. 그런 데 비판이 많은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없이 단순히 이제 3천억 정도가 적자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300억 정도면 지금 보조금의 10%에 달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면 그런 예. 부분에서 조금 더 이 개선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걸 예.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3천억이 적자기 때문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납득하지 알겠습니다.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강경호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글쎄요, 이영수 예. 위원님 평소에 굉장히 관심 있게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특히 뭐 감사원에 대한 건 네.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저도 참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반론을 좀 제기를 하자면요. 네. 이게 이제 방송이 이제 원래 게 좀 쇼킹한 게 좋은데 뭐 네. 부당하다는지 전혀 공개가 안 된다는 이런 거는 굉장히 치우쳤나요? 아니요. 서울시나 버스 업체에서는 예.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저만 해도 네. 뭐 모든 시민한테 다 공개는 할 수는 없지만은 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은 네. 맞죠. 근데
뭐 사실은 뭐 10%짜리는 300여 원이 뭐 몇 년 동안이다 뭐 근데 그게 뭐 어디 날아간 게 아니라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 뭐 임원이라는 게 사실 뭐 요즘 뭐 억대 연봉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타당성이 있으면은 뭐 그거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영만 잘 한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시 당국에서도 그동안 뭐 각종 그 매체를 통해서 네.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그 어필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을 해야 네.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뭐 전혀 고려도 안 하고 그냥 뭐 무작정식으로 한다 그건 절대 아니죠. 시 행정이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버스 업체 뭐 관련자들도 그다음에 시민자들도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방송이니까 제가 뭐 그런 디펜스한 입장은 아니지만은 네.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수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 시도 뭐 이런 원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국토부에서 이미 네. 시내 요금, 시내 버스 요금 산정 기준, 회계 기준, 처리 기준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따라서 뭐 그게 없을 때 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뭐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 유동비, 고정비, 유류비 해서 이미 산정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할 수 네, 있다고 네.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차례로 질문 드려볼게요. 그 우리나라의 버스 지하철 요금이 원가에 비해서는 어떤 수준인가요? 일단 강경원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그래서 이제 외국하고 비교를 예. 하는데 이게 비교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 상황이 그렇죠. 다르니까요. 예. 뭐 뉴욕의 커피 한 잔하고 한국의 커피 한 잔, 다르니까. 뭐 한국이 더 예. 비싸다고 그래요. 예. 스타벅스 같은데.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이라는 게 이제 로컬라이드에서 지역적인 재화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원가가 높다 하는 거는 이제 원가의 구성 요소를 봐야 되죠. 그렇죠. 뭐 인건비, 예. 그다음에 유류비, 노동비, 고정비, 변동비, 보험료 등등인데요. 뭐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인건비가 한 70%, 60%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감가상각 유류비 이렇게 있는데 글쎄 뭐 우리가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차제가 공영제니까 외국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근데 예. 우리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아니죠. 버스는 그렇죠. 개인 업체들이죠. 예. 그래서 개인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원가를 올려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구태여 낮출 필요는 없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이 우리가 네. 뭐 낮다고 꼭 말씀드리기는 꼭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뭐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예. 각 특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외국하고 뭐 지하철 버스 요금이 원가가 낮을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게 여러 원인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이지 뭐 의도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연구위원님은요? 실제로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물가의 세계적 비교라는 것은 이제 뭐 원가에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구매력을 비교해 보면 각 연구자단마다 뭐 낮다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중간 수준이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좀 비교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좀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이 뭐 저렴하다 뭐 네.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뭐 특정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네. 설사 뭐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인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적자가 지금 심하다라는 게 인상의 이유로 나오는데 그 얘기만 들으면은 어떤 자료를 뭐 시민들이 다 찾아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적자야? 그러면은 올리는데 수용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적자 이렇게 심각한가요? 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적자 뭐 지하철만 해도 뭐 4,200원, 네. 버스 2,500원. 그래서 이게 숫자는 그렇게 뭐 많이 요즘 나와요. 뭐 억들 하니까 굉장히 그 뭐 그냥 가볍게 여긴 것 같은데 굉장한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이제 쌓이잖아요. 적자의 원인은 뭘까요? 근데 이제 적자 원인은 간단하죠. 예. 수입이 적은 거고요. 네. 한쪽은. 예. 그다음에 비용이 많은 거고 뭐 둘입니다. 그래서 비용 줄인 노력도 있어야 되고 뭐 수입 늘리려면은 뭐 버스는 승객을 많이 태워야 되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뭐 그동안 서울시 인구들 줄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경기도 이렇게 가고. 그래서 원인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버스라는가 특히 대중교통이라는 게 그렇게 선호하는 교통수단은 아니죠. 근데 뭐 편리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만 가급적이면은 뭐 자가용으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가용은 2,500대나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요금으로 그러니까 예. 요금으로 충당하는 거는 세계에서 거의 없죠. 그래서 뭐 FBI라고 그럽니다만 요금으로 충당한 페어백스 리커버리 레이쇼라고 그래서 요금으로 전체를 충당하는 게
뭐 50%가 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서울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밀집된 도시에 한 1,000만 살고 경기에 한 1,500, 그 2,500만이 이 조그만 데서 살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우리처럼 대중교통이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된 나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정도고요. 외국의 뭐 도시들 보시면은 뭐 물론 다른 데 있으지만 버스 이렇게 잘 된 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적자 원인은 네.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려야 되는 거네요. 지속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 이영수 연구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뭐 사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은 사실은 이익이 나기 쉽지 않은 구조죠. 그리고 또 낮게 좀 하는 부분은 뭐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의 어떤 사회적 편익, 뭐 환경 오염 저감이라든지 혼잡 비용 저감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편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낮게 유지하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대도로이면 수용차의 어떤 수요를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요금 문제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적자가 난다고 그 자체로 인해서 이제 요금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적자는 어느 수준인가 사실은 그게 쟁점이긴 하죠. 근데 그 이전에 또 봐야 될 게 그러면 과연 대중교통의 원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에 대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일례로 아까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최근은 이렇게 밀집도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요금 수입으로 인해서 이 벌중되기가 사실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최근에도 저도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의 그 한국교통연구원에 계신 전문가께서 자기는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적으로 보면 적자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하루에 서울의 지하철에 600만 정도 타거든요. 상당히 많이 타는 거죠. 물론 환승으로 인해서 뭐 그 요금이 다 나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600만이면 상당히 많이 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밀집도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적자를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왜 그러면 메트로가 뭐 한 2, 3천의 어떤 적자가 나냐. 뭐 감가상각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도 회계적 비용이죠. 가만히 있더라도 감가상각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시설 노후 재투자 문제. 실제로 저도 재무제표를 보니까 서울 메트로가 최근에 운영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건설된 지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투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면 어떤 회계적인 비용에서의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메트로가 좀 적자다. 뭐 그렇게 본다면 그 원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일례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철도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부에서 무료로 다 건설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대중교통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시설을 재투자라든지 건설 부분에서는 정부가 담보를 해줘야지만 어떤 운영기관들이 잘 한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 원가가 있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 서울시 정책이라는 것은 2년 단위로 물가 연동제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물가 인상에 있어서의 이 시설 노후화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킨 그 이유를 그런 것들을 어떤 수익자 부담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결국 서울시가 대중교통 정책을 조금 운영기관이라든지 이용시민들한테 조금 더 부담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문제가 이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이것 때문에 적자가 심각해진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서 강경욱 교수님께서는 대안으로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한 게 아니라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9년도는 다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보다는 김문수, 오세훈 계실 때 이미 통합금 요금한데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 통합요금제도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에는 서울시는 따로, 경기도는 따로, 인천은 따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통합요금제를 해서 이제 환승할 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참고로 그 버스를 운영하신 분들과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요. 그 버스에 그 운전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 태그하면 환승입니다 그러는데 30명 타면은 27명이 환승이라고 그렇게 찍히면은 가게를 운영한다. 이건 민영화니까요. 민영이니까 가게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100원짜리 손님들이 그냥 줄줄이 타는 거니까. 100원짜리 손님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군요. 예. 네, 타고 태그되니까요. 그래서 네. 수도권 통합 요금제가 굉장히 그 교통 체계로서는 합리적으로 했지만은 적자도 막대합니다. 전에는 계속 냈거든요. 환승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영수 예. 이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통합 시스템이거든요. 편리하긴 하죠. 굉장히 편리하고 예. 운영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그 이용 승객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갈아타고 예. 어떻게 가갔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막대한 적자의 요인이 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알겠습니다. 강조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연구위원님도 이 수도권 통합 요금제 예, 환승 할인 예, 예. 이게 상당한 적자 요인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그러니까 이제 그 적자가 사실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통합 환승 할인제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좋은 정책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교통도 복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무상급식 문제도 있겠지만 논란도 있겠지만 어쨌든 복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통합 환승 할인제가 어떤 이 복지 차원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문제는 근데 재원 분담이죠. 근데 이 부분은 실은 이제 이 아까 노인복지 무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교통 문제는 사실은 지방 정부만의 문제는 아닌 상태거든요. 네. 지방 정부에서 사실은 일정 정도 분담을 해야 되는 거고 다시 이 문제를 사실 풀려면 중앙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환승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좀 일정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예. 또 요금 문제는 또 다른 거고요. 어쨌든 지방 정부가 더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요금 문제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만은 풀 수 없다는 쪽으로 네. 지금 얘기가 되고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적자면 메워줘야 되고 올려줘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두 분 다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금요기회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논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리학공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4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봄하면 꽃, 꽃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 고향국제꽃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국제꽃박람회. 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으로 문의하세요.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지금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왜 나오고 인상률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실제로는 적자는 심각한 거는 사실이다라는 걸 모두 인정을 해주셨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고령자,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가 이 지하철 적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그걸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노인 무임 승차 같은 경우에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강경호 교수님. 예, 그 지하철이고요. 버스는 아니고요. 네. 지하철인데요. 그 사실 이게 그 앵커님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노인 무임 승차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요.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노인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세금 내느라고. 그럼요. 그래서 예. 저는 노인도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정의가 이제 65세인데 네, 그다음에 무임이란 말도 참 이게 그렇죠. 굉장히 그 좋은 말은 아니죠. 사실은. 무임 승차라는 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경로, 우대, 뭐 승차 뭐 이렇게 해서 좀 한번 바꿔서 좋은 단어를 제시해주세요. 뭐 존경스러운 말을 써야지. 이게 네. 그 노인 무임 승차 때문에 뭐 2천억이 적자다. 뭐 이런. 어감도 안 좋고. 사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그 좋은 제도거든요. 제도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제도가 시행돼 온 지가 벌써 얼마나 되고 이제 정착화 됐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그 65세 이상 분들 사실 우리 복지제도가 이렇게 취약한데 그나마 있는 게 이제 그렇죠. 그 지하철 타시면서 그 같이 어울려서 다니시고 뭐 등산도 다니시고 이러는데 이걸 이제 그 원흉처럼 그 지하철 공사라는 게 이것 때문에 운영 적자다 이렇게 심각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맞을 수는 있지만은 그 어폐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아까 뭐 이영수 의원님 같이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지 문제로 좀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이건.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뭐 노인 복지들 심각하고 노인 자살률 많고 뭐 이러는데 우리가 자랑스러운 우리 그 경로 우대 뭐 승차를 뭐 한국에 가서 한다. 이번에 또 영주권자까지 다 합니다. 외국인들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뭐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부담이 주는 거는 절대적인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했던 거는 뭐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은 외국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요. 근데 쿠폰은 뭐 40장을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것도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많습니다. 움직이시는 그 어른분들은 자주 타고 움직이시는데 그렇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자격은 되지만 전혀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바우처 제도로 또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말 해서 저도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할 때. 근데 뭐 100원이라도 50원이라도 좀 받으면서 합리적인 걸 좀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얘기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걸 그냥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접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이런 복지가 취약한데 뭐 얼마나 좋은 제도냐.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적자 문제는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강력하게 피력을 했나요? 그러면은 젊은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영수 연구위원님.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일부 노인단체나 이 노인들께서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조금 폐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에 반대급부로 그러면 노인들 분들께서도 그렇게 뭐 무상급식이 문제가 된다면 뭐 복지병이라고 한다면 무임도 사실 폐지해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무임 문제가 사실은 좀 쟁점이 됐던 거고 실제로 자료를 보면 한 서울시 같은 경우 한 4천억 정도가 이제 서울시 메트로가 제출한 걸 보면 뭐 그렇게 이제 적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복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 무임 관련해서 토론에 갔었는데 거기서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 이 적자보다 더 많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 교통 부분은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계적인 어떠한 그 적자 문제를 하게 되면 사실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사회적 경제적 물론 어디까지 그럼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냐 이것은 논란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으면 무임 문제도 그렇고 원가가 낮은 부분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무임 이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시면서 여러 가지 가계 경제적 편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한다면 이 제도는 그래도 뭐 설령 이분들이 무상급식을 좀 비판하더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다만 그 무상급식하고는 연결 안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러한 젊은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이 법이 사실 노인복지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중앙정부에서 일정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무조건 다 교통 문제는 이제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그런 시각 자체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영수 연구위원님, 그러면은 이 중앙정부가 하게 되면은 네. 어떤 뭐 제도 자체가 다 바뀌고 그래야지 되잖아요. 중앙정부가 정하고 지자체가 따르는 형식으로 가야지 되나요? 실제로 뭐 사실은 좀 이게 다른 문제긴 하지만 예. 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 파리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강행 교통 체계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게 교통이라는 게 행정 단위로 운영되는 네. 게 아니라 강력 단위 움직이기 때문에 선진적인 국가에서는 다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를 넘어서서 교통을 운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면서 중앙정부 일정 정도 돈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이 중앙정부가 이 교통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고 좀 더 이 복지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이 드니까 이제 밀려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어쨌든 좀 같이 좀 풀어야 나가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반론을 좀 드릴게요. 예, 강경훈 교수님. 제가 중앙에 뭐 국가교통위원회에 있어서 뭐 반론이 아니라 예. 그 중앙정부가 그냥 방치는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보조금도 다 주고요. 네. 내려보내고 지자체 매칭 펀드도 해주고 지자체 건설 비용에 뭐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높여서 아까 이영수 의원님처럼 100%를 하지 뭐 75%야 60%야 비율로 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0% 지원이면요. 너나 나나 다 하거든요. 지하철. 네. 합리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특히 이제 그 재정 적자에 대한 것들은 뭐 사실 뭐 운영비 같은 것들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죠. 아까 뭐 노인 무인 숫자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근데 뭐 건설 비용을 하더라도 운영비는 어떻게 중앙정부가 부담을 합니까? 그래서 운영비는 지자체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건설 비용이나 뭐 처음에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중앙정부가 충분히 하고 있고 버스만 해도 엠버스 같은 거 국토부가 직접 면허를 해서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수 의원님이 뭐 중앙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중앙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똑같은 뭐 매트라도 알겠습니다. 그냥 뭐 내버려 뒀다 뭐 이런 건 결코 아니라는 걸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준공영제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이영수 연구위원님? 어떤 측면? 그러니까 이게 중앙 정부에서 한다는 것과 이제 준공영제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의견과 아니다라는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공영제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사실 중앙 부분 아까 말씀드리면 이런 최소한의 어떤 물론 이제 중앙정부가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예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건설비 부분에서도 사실은 뭐 좀 더 좀 조정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느냐, 뭐 지방 재정을 쓰느냐 이 문제 말고 그 이전에 버스업계 스스로라든지 지하철업계 스스로 뭔가 구조조정도 할 수 있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강 교수님께 좀 질문 드려볼까요? 그게 이제 서울시를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오늘 또 이제 방송에 이렇게 취급하시는 게 뭐 우리 그 부산이나 뭐 저 광주 뭐 이미 다 심각합니다. 서울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미들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태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여기 뭐 제한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서울시만 해도 그동안 구조조정을 그 MB 그 이명박 그 대통령 되기도 시장을 하시면서 버스 그 구조조정 개편을 하면서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뭐 한 700대 되나요? 뭐 그럴 거예요. 7,000, 500대 되고 66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울시에 버스 회사가 66대가 있고 7,500대가 있거든요.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한두 개 회사. 그래서 대규모로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66개가 있는데요. 노선이 한 300 몇 개 되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특히나 우리 그 준공영제라고 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준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사실은. 해석에 따라서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세마이 프라이빗, 세마이 퍼블릭 하는데 이게 잘만 하면은 퍼블릭하고 뭐 공공하고 민간 기업의 창의성을 하자 그러는데 이게 잘못되면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병폐만 다 갖죠. 민간 기업이 취할 수 이득, 공공기업이 방만한 거 이걸 다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공영제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 서울시는 그 변형된 중공영제입니다. 어떤 거죠? 노선은
개인 기업 거예요. 아, 노선은 개인 기업. 사유화가 예.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허처럼 해가지고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팔기도 하고. 네. 이게 뭐 그 전문가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지만 이게 외국에서 보면 놀랄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이게 그 소유가 지나가면 다시 또 입찰 붙여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이제 시장 먼저 원리가 한정 면허로 없군요. 해서 되는데 일반 면허로 예. 돼서 이거는 뭐 1940, 60년대부터 뭐 유산으로 상속도 되고 뭐 각 인수. 근데 공공이 투자한 도로에 운영을 하면서 노선권을 노선권을 영구 인정을 한다는 거는 네. 뭐 준공영제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정부가 그러면은 수입만 관리해서 적자라면 메꿔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궁극적으로 그 이영수 의원님 뭐 토론도 몇 번 하고 그랬지만요. 이게 그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적정 규모로 예.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7,500대 정도 되는 거 뭐 합리적으로 뭐 많으면 좋지만은 몇 대 대수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뭐 적자가 많으니까요. 그만큼. 감차를 하라는 그래서 감차가 반드시 아니라 합리적인 감차입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하면은 이제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네. 뭐 사회적 잉여를 최대화를 하는 거. 그게 이제 공공기관이 해야 될 거니까. 그래 해보니까 예, 한 알겠습니다. 6천 몇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중공영제 문제는 예.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예. 현명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아까도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유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영수 연구위원께도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준공영제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3천억 정도의 교통 보전 작은 규모가 아니고 그런데 이 노선이 사유화되어 있기 네. 때문에 이 노선 조정권도 사실은 이게 위탁받은 거죠. 그러니까 3천억 투자하면서 노선 소유권은 그대로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고 네. 노선 조정권만 소유도 아니고 위탁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한국의 이 버스 준공영제는 상당히 공적 개입이 약하다. 이제 공적 네. 능력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 보조금은 돈은 다 주지만 또 면허 취소도 일반 면허기 때문에 실제로 면허 취소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면허 취소권도 사실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생긴 기업들을 면허를 예. 취소하고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 권한도 없지만 또 여러 가지 취소하기도 복잡한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노선도 사유화됐기 때문에 예. 또 인수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라든지 보상비도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돈은 돈 들어주지만 공적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어쨌든 좀 타파를 해야지만 저는 예. 이제 버스의 운영 체제에 바람직한 또 공공성을 더 확대하는 예. 갈 수 있고 또 어쨌든 버스 공영제 문제도 사실은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면은 준공영제를 개선을 하는데 네. 더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된다는 의견이신 네, 건가요? 그렇죠. 네. 강기용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예. 이영수 의원인데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어떻게 달 누가, 거냐. 예, 누가 뭐 그게 언제. 이제 그거죠 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금 인상 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은 저도 미처 잘 몰랐네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2004년도에 이명박 전 시장이 이 세팅했던 어떤 대중교통 체계가 예. 10년 전도 이어져 왔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개선을 하자는 건데 예. 그거 개선 없이 이제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올리게 되면 어떠한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지하철 얘기도 조금 해봤으면 싶은데 사고가 워낙 많아요. 멈추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요금을 인상하면은 사고를 방지하는 어떤 뭐 기술적인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인상론자들의 의견이거든요. 강기용 교수님. 제가 이렇게 YTN이나 이렇게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안 좋은 때 전화합니다. 지하철 사고 났더니 예, 이제 어떻게 버스 할까요? 요금 이렇게. 인상이고 예. 그런데 전번에 그 왕십리역에서 지하철 사고 났을 때 예. 전화를 받았는데요. 사고라는 게 그 확률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고는 납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고는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이죠. 그 중에 하나가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예. 그리고 안전 요원들이고 교육이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적자 운영 상태에서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뒷전으로 갈 수도 작년에 있는. 세월호 사건도 네. 있고 그래서 그냥 안전을 조금은 등한시하는 게 아닙니다만 그렇게 네.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하철 지금 한지 40년 되거든요. 1974년부터 했기 때문에 네. 메트로도 10몇 년 되고 그래서 예. 노후화된 시설을 고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양성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적자 때문에 네. 뭐 소홀히 했던 아니면 소홀히가 아니라 조금 미뤄뒀던 제 말 정정할게요. 미뤄뒀던 네. 뭐 그 교체 그 안전 장비의 교체든지 아니면 그 정비 인원의 확충이라든가 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네.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상 요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도 되고요. 그래서 뭐 확실히 저는 네. 뭐 좋아질 확률은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내가 자신하고 조금 있습니다. 더 부담해서 내므로써 안전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된다는 예, 그런 그렇게 느끼시면 굉장히 뭐 말씀이시네요. 좋겠습니다. 예, 이영수 연구위원님은요? 실제로 그 지금 서울시가 민자 경전철을 한 10개 정도로 건설을 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한 5천억 정도 뭐 해마다 5천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서울시 적자가 좀 심하다고 했지만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버스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다거든요. 중공제 태제이기 때문에 버스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민자 경전철을 또 5천억 이상 5천억을 매년 한 몇 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 드는데 근데 그 노선으로 보면은 네. 버스가 대체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비견한 예로 9호선 같은 경우에 민자를 하고 있으면서 예. 결국 민자를 했기 때문에 사량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차량 정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혼잡도가 240% 되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 생각은 민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가 정말로 적자라 생각한다면 민정경찰을 하고 그걸 네. 버스를 대체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시설 재투자라든지 예. 그런 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시설 재투자라든지 노후화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 방식을 운영기관이라든지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지 말고 네.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조가 2년마다 연동제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민정경제처 문제를 좀 적고 그걸 네. 버스로 돌린다면 수천억 이상의 또 돈을 이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알겠습니다. 지하철 투자를 한다면 예. 그게 다 선순환이 되는데 예.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민정경제처 건설하니까 이게 계속 이 재정이 자꾸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자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민자라는 게 어떠한 폐해가 결과를- 가는지를 우리가 9호선에서 보는 거고 예. 세계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인 사례는 들을 시간이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슬슬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금이 어쨌든 이게 그냥 적자다 올려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은 두 분이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복지다라는 점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본 점이었었던 것 같고요. 저희 금요기획은 마지막에 정의를 내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은 무엇이다라고 간결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강경원 교수님께 여쭐게요. 대중교통 요금은 무엇이다? 글쎄, 대중교통 요금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제가 좀 해볼 수 있는데. 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래서, 예. 뭐나. 그래서, 이게 제가 가끔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민하겠구나 네. 하는 것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대중이 수긍을 할 수 있는 요금이어야 된다. 대중이 수긍할 수 있는 요금이어야 된다.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남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예. 이렇게 한쪽에서는 제가 이걸 조금 되풀이 말씀드리면 네, 지금 시간이 안 없습니다. 돼서 이게 예.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관들이 시민들도 불만이고 운영자도 불만이고 네. 모든 사람이 불만이거든요. 이런 요금은 안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수 연구위원님. 그리고 잠깐만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시간이 없는데요. 감사원 자료가 사실은 어떤 말씀하는 게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부당 이익이라는 것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감사에 쓴 거고요. 예, 나중에 그건 설명하시고요. 네. 대중교통 요금은 네. 무엇이다? 교통복지로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복지로 풀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여튼 중요한 운은 떼고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두 분 감사하고요. 금요기획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논란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님,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1번 리스였습니다. 당첨자는 5327 외 9분이고요.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증시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하이킥 고공행진 중인 증시 투자 비법.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에게 듣는다를 마련했습니다. 월, 화, 수, 목 다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여기서 마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금요기획 정말 유익한 내용들 많이 토론이 됐는데 전문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